혼전 임신으로 3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일을 다시 시작했고 게다가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에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매달 12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기로 한 남편은 작년 3월부터는 양육비도 끊기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근데 결혼 초기부터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네, 남편이 일을 저보다 더 막내 직원으로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 네. 막내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좀 금전적으로 굉장히 적게 월급을 받고 일을 했고 저는 좀 많이 돈을 벌었던 백화점 매니저로 일을 했어요. 네, 매니저 특성상 임신하면 일을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또 자기도 일이 힘들다고 아기 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뒀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 2주 만에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고요. 아이 낳고 2주 만에요? 네, 그리고 한 달 만에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세상에. 아니 어떻게 지금 그리고 그 집에 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임신해서 네. 아기 낳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직장을 관두고 뭐 이런 거 저는 몰랐죠. 그때는 아.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아. 몰랐던 거죠. 당시에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제 돈 주고 이제 월세방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네. 아기를 낳고 그만두고 신랑도 그만두게 되니까 시댁에 같이 살게 됐거든요. 네. 네, 시어머니하고도 굉장히 안 좋았고 제가 나이가 많다고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못마땅해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랑 시어머니랑 18살 차이가 났었어요. 네. 그래서 기싸움을 좀 하시고 저를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 좋게 지내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댁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예요? 한 3개월 살다가 제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아이 낳고 100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를 때리더라고요. 머리채를 잡고 어머. 예,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어디를 때려요? 주먹으로? 예,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요? 예. 전 남편이 야구 선수였거든요. 죄송. 되게 많이 사랑했는데 그때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럼 아이랑 둘이서 살았어요? 친정으로 잠깐 갔다가 아. 친정도 여의치 않아서 아이하고 모텔에서 한 달을 살았어요. 아이고 저런. 그 어린애랑 100일 지난 애랑 모텔에서 네,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아이고. 제 아는 언니가 단칸방이라도 얻으라고 500만 원을 빌려줘서 제 직장 근처에서 살게 됐고요. 아이는 근데- 어디다 맡겼어요 그럼? 누가 길러줬어요? 데리고 다녔어요. 아기를? 직장애를 네. 어떻게? 저희 사정을 좀 알아가지고 네. 좀 양해를 해주셨어요. 몰래 봐주셨어요. 아유,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살래 어쩔래라고 결단을 내리자 해서 살게 됐고요. 네. 다시 다시? 살고 네. 잘해보려고 살았는데 다시 폭력은 시작되었고 아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전 남편을 이제 백화점 매니저로 다른 지점에다가 이제 취직을 시켜줬어요. 네. 그랬더니 더 많이 변해서 그때부터는 더 심해졌어요. 어. 1년에 한 2-3번은 가출을 하고 짧으면 하루 길면 2달 정도를 나가서 안 들어오고 남편이? 네 그리고 자기가 화가 나면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시고 때리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그런데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네, 연년생으로 네 그죠? 연년생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낳자고 하더라고요. 예. 무릎 꿇고 저한테
자기가 투잡, 쓰리잡 뛰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역시 지키진 않았고 저는 둘째 낳기 전 이틀 전까지 일을 했고 또 3주 만에 또 일을 하러 나갔고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서 싸우게 됐는데 집을 나가겠다고 이혼을 하자고 그러면서 때리고 부시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더니 전화기도 두 동강이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더 이상은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을. 그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어? 그때 아이가 첫째 아이가 5살, 둘째 아이가 4살이요. 근데 지금 또 그 아이들 그렇게 커서 학교 다니는데 양육비도 안 주고. 원래는 잘 줬어요. 네. 잘 주고 했는데 여자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작년 3월부터 네. 돈을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고 전화를 했지만 차단이 돼 있는지 금방 넘어가고 제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 사람은 이혼할 때도 양육비 부담 조서를 쓸 때도 네. 면적 교섭권 행사를 안 한다고 적었었어요. 그래요? 안 네. 보겠다. 네. 그리고 나서는 남편하고 면접 교섭권도 행사를 안 할 만큼 이랬으니 전혀 교류는 없었겠고. 네, 전혀 교류가 없다가 네. 둘째 아이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없어.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길래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나 성을 바꾸려고 한다. 아이들 진짜 안 보겠냐라고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했는데 거의 딱 1년 봤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2번씩 보다가 네.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2달에 한 번, 그리고 안 보게 됐어요. 안 보고. 네. 지금은 그럼 뭐 양육비는 전혀 받지 못하는 네. 상황이고 아이들도 아빠랑 연락이 네, 안 돼요. 끊어졌고. 네. 그 어떻게 사시고 계세요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고요. 생계급여 116만 원 정도 받고 저희 첫째 아이가 네. 중증 자폐장애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애 아동 수당 2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힘들겠네. 네, 저도 뭔가를 해보려고 네. 저는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거를 네. 해가지고 피부 네일 자격증 그거를 국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중증 아이를 자폐 장애 아이를 데리고 살다 보니까 제가 어디 취직을 하기는 힘들고 창업을 아이를 하기에는 돌봐야 목돈이 들어서 네. 아직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최근에 자폐 아이들만 따로 엄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평일만 맡아주고 주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원봉사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동네에 가까운 곳에 그런 좋은 분들이 센터에 있으면 혹시 또 한 번 또 문을 두드리면 거기 같은 또래끼리 있어요. 즐겨 봤는데 저희 그것도 아이는 힘들어요. 네. 배변도 안 되고 이제 말을 그래요? 전혀 못해요. 그럼 그래서 옆에 누가 잠시 항상 없으면 안 있어요. 되겠네요. 네, 그래서 먼지도 막 먹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참 이것도 기간마다 다를 거예요. 대소변을 안 하는 애들도 받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많이 좋은 기간을 참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게 참 저는 너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혹시 친정에서는 엄마가 도와줄 수 없어요? 상황이 안 돼요? 저희는 네, 엄마가 좀 아프세요. 뇌에 약간 종양이 있으셔가지고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법적인 그 제도 자체가 양육비를 받아내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야 예를 들면 그 남편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로 하여금 그 급여 중에 일부를 양육비를 예. 공제한 다음에 네네네.
이 양육하시는 분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건데 이건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이제 담보 목돈으로 해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이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30일 아. 동안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요즘에 좀 막 나가는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감치 뭐 까짓 거 살고 말지 이래서 아.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덕 하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져 버리니까 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고 보면 네.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어떻게 보냐면 이 아.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어떤 장래에 대한 네. 아이의 복지를 위한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돈 채권 채무 관계니까 두 사람이 알아서 해. 이렇게 놔두고 있는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걸 지금 네, 지적하고 네, 네.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이렇게 개인 간의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아이의 어떤 양육에 어떤 생존의 위협을 가하는 거기 예. 때문에 아동 학대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는 게 법안 맞네요. 중에는 이렇게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네. 형사처벌까지 하자. 네. 그다음에 뭐 출국 금지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아마 조만간 잘하면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사연 들으면서 아까 좀 약간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나 면접교섭권 행사 안 할 거야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권리처럼 얘기하시는데 아. 면접교섭권은 권이라고 돼 있지만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해요. 네. 자식한테는 반드시 그 양육하시는 분 외에 비양육자의 어떤 그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당연히 하셔야 될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일을 이다도시 씨도 저 양육비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찬가지 아시다시피 제가 저기 이혼하게 되었는 지 이젠 10년 됐고요. 네. 10년 동안 아기 아빠한테서 양육비를 받아본 적 없습니다. 단한 번도? 마찬가지. 뭐 그래서 저도 아. 사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뭐 네. 저기 여러 가지 법대로 여러 가지 해보긴 해봤는데 여태까지 저기 아무것도 아, 못했고요. 그러면 이혼 직후에는 경제적으로도 많이 좀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1년 반 동안 싸웠어요. 1년 반 동안. 그럼 1년 반 변호사비 내고 아시다시피 이혼할 때 모든 재산 다 압류가 됐고 네, 네. 더 이상 아무것도 손댈 네, 수도 없고 제가 애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 저기 애들이 날마다 먹어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니까 어. 상당히 어려웠고요. 다행히 뭐 1년 반 지나고 나서 이혼 재판 내렸을 때 똑같이 네. 애들을 맡았고 친권, 양육권 그리고 남아 있었던 재산 맡았어요. 역시. 그러면서도 애들하고 아빠가 계속 무슨 뭐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끔 네.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제가 아빠하고 관계가 그거 소중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2주마다 한 번 아빠를 만나는 걸로 네.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제사 때도 뭐 보냈어요. 명절도 보내줄게 제가 어, 저기 어. 동의했었어요. 예. 그럼 이혼하고 나서 애들을 역시 아빠를 2번이나 봤어요. 네. 계획대로. 그리고 이후에 뚝 끊겼고요. 소식 없었고 아, 메시지 그래요? 없었고 양육비도 낸 적도 없었 하하. 한 번도. 2주 이후부터 툭. 그래서 연락을 끊어요. 연락 끊었어요. 이혼했을 때 솔직히 대싸움이었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나쁜 여자 외국인 뭐 여자이기도 하고 뭐 저기 이민자이기도 하고 뭐 별욕 다 먹었어요. 별 소문 다 있었고요. 그럼 역시 상대방한테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솔직히. 게다가 애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프랑스 학교. 그럼 거기서도 학비도 어느 정도 센데 그렇죠. 결국 이혼 하나 이후로 자기 환경 다 이렇게 바꿀 수도 없었고 그렇죠. 그럼 그거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했죠. 방송도 그때 당시 방송만 하고 있었던 내가 아무리도 예능적으로 일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었잖아요. 저도 사실은 별로 웃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어느 정도 방송 몇 가지 계속 하긴 했지만 강사로서 나갔고요. 컨설턴트로서 또 회사계에서 네. 나갔고요. 네.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저녁에 또 동력이라든지 번역할 수 있게끔 엄청 많이 오는 일은 일했거든요. 다 했군요, 그냥. 다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다 저기 치열하게 네. 열심히 아이고, 저기 부끄럽지 너무 않게끔 애쓰셨네요. 저기 뼈 빠지게 진짜 일을 하긴 했는데
뼈 빠지게. 2015년에 그래도 양육비 이행 관리원 생겼어요. 아. 그거 생겼을 때 만세 힘 받다 이젠 드디어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뭐가 왜냐하면 어. 양육비 이행법을 보면 오호 역시 엄격하다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마지막 단계가 감치 집행까지 가요. 네, 네. 역시 저기 무게가 있겠지 믿고 합시다. 그럼 당연하게 모두 서류 다 했죠. 네. 저기야 네. 기대하긴 했어요. 네. 그리고 저도요 그동안 열심히 SNS에서 자랐어요. 아. 억울하면서 울면서 다 수집했어요. 다 봤어요. 다 모든 사진, 모든 정보. 변호사한테도 이분이 큰 소리까지 했어요. 사실은 이런 옛날 이야기 꺼내지도 말아라. 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젠 끝났어. 근데 아이들이 있는. 그리고 결국 다양한 동보 이렇게 보내요. 어떻게 진행되는 대로 동보를 보내면 받아야지. 그래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죠. 그럼 안 받으면 땡. 그것도 황당스러워요. 역시 마지막 주소가 시어머니 주소였어요. 네. 그럼 여러 번 경찰까지 갔어요. 거기서 아. 문 안 열어주거나 사람 없거나 그럼 땡. 그것도 돈이 없다 이거지. 진짜 결국 감치 집행까지 단계까지 왔어요. 그럼 그것도 동보로 왜냐하면 편지 보내줘요. 감옥에 오세요 이런 것처럼. 그리고 결국 다시 한번 경찰 보냈고 아무도 없으니까 땡 게임 오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결국 도리가 없었네. 지난 봄에 네. 양육비 이행 관리원한테서 이런 얘기 황당스럽게 들었거든요. 사실 저기 이젠 기각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기각.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5년 동안 2015년부터 여태까지 해봤는데 지난 야, 봄에 오늘 너무 안 미안하지만 되네요.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여보세요, 난 지금 얌전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있고요. 이렇게 다 얌전하게 해봤는데 법을 믿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 도대체 왜 제가 그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도대체 왜 제가 외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뭐 여자라서 그래요? 도대체 왜? 진짜 너무 많이 황당했어요. 근데 변호사분이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혼자 아니에요. 90% 정도, 80% 얼마 정도 사람들이 다들 똑같은 상황이에요. 기각된다고. 이 법이 말이죠. 구멍 워낙 많아가지고 너무 약한 법이라 우리가 지금 빈손으로 싸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요 알아요. 덕분에 엄청 많은 정보 얻었거든요. 시댁에 대해서 뭐 다 얻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너무 많이 속상해가지고 범죄인이거든요. 저기 자기 새끼를 버리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가해자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난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엄마고요. 이렇게 당하고 나서 저기 열심히 살고 싶었고 애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고 그냥 오케이 나도 시끄럽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기 아주 심각하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네,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한여성합에서 0.9 네. 애들을 밖에 못 낳아요. 그만큼 신경 못 쓰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의 양육 교육 신경 써야죠. 설마. 네. 그리고 지금 국가한테서 돈 달라는 그런 달령도 아니고 네. 자기의 법 이행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도와만 달라는 부탁이죠. 절대로 동정심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도 마세요. 지금 우리가 애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진짜 얼마나 지금 답답하시겠어요. 두 분 얘기 들어봐도 그런데 이 요소에 걸림돌이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좀 이렇게 답답한 거 질문을 하시면 좀 아시면 답변해주고 이러면 좋겠네요. 저는 그 채권 추심 명령이 나오잖아요. 그 추심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가면은 은행에서는 각각 다 반응이 틀려요. 어떤 은행은 아예 알려주질 않아요. 안 된대요. 자기네 은행은 절대 안 된대요.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원래 예금주가 와서 또 이제 막 항의할 거 아닙니까? 왜 알려줬어? 근데 어쨌든간에 지금 그 사람이 명의로 예금돼 있고 자기 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고객이라 말이죠. 고객이라고 고객. 그 사람도 뭐 나쁜 사람이라도 그래서 고객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 그거는 강하게 하셔야
하셔야 돼요. 법에 다른 결정문 있으니까. 네, 결정문 가지고 강하게 얘기했고 안 보여줘서 제가 신문고에 올리겠다. 예. 왜 이거 법 위에 은행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위에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금감원에다 하세요. 금감원이다. 금융기관은 금감원에 있는 거 아직 깜빡. 네. 예. 거기 그걸, 무서워하기 때문에 네. 방에 결정문 있으면 당연히 해줘야 될 건데 안 해주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거는 시정을 감사합니다. 요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되게 아까 많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육비를 받아야 될 사람 중에 못 받는 사람이 통계적으로 78.8%입니다. 거의 80% 가까이. 거의 돼요. 그러면 뭐 거의 5분의 2가 못 받다고 네. 못 받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제가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자식까지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믿고 그다음에 부인이 미우면 이 자식도 미워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이 양육비가 자식한테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하하. 내 돈이 왜 거기 당신 먹는데 이거 당신이 먹을지 어떻게 알아?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받아서 양육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든지에 대해서 믿고 맡기셔야 되는 문제인 네. 거고 자기 자식이 지금 잘못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육비라는 것이 내가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할 잘못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 주겠어요. 네. 내가 지금 수입이 없어요. 그런다고 본인이 굶진 않아요. 음. 그렇잖아요. 본인이 뭐 안 굶으면 자식도 굶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선 양육비 문제를 좀 접근하셔야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남겨둘 게 아니라 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그래도 여기서 얘기하니까 많이 좀 풀리긴 하지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시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큰 용기 내서 나온 거예요. 네. 아 정말 그냥 막 그 생각 같아서는 일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아니, 그냥 아닙니다. 출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만 전하면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게 또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네요. 하여간 예. 아이고, 저는 예. 그 아이들이 이제 아직도 애기잖아요. 사실 10살, 9살 네. 완전 애기죠. 근데 한편 내가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엄마는 생각하지만 크고 나면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환경은 어쩌면 그냥 엄마가 안 아프고 내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 네. 애들은 그렇게 환경을 세부적으로 디테일 못 따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걸 해주고 있으니까 아, 내가 애들한테 너무 못 해줘 이런 생각은 절대 전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일을 하나도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딱 하나는 정말 이게 결국 이거 돈 문제거든요. 네. 돈과 생존의 문제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를 어디에다가 좀 누가 좀 봐주고 맡기고 엄마가 공부하고 나가서 한 달에 얼마간 전에 벌었던 매니저만큼 벌 수만 있으면 내가 애랑 살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어쩌면 그 힘을 빨리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난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려면은 도와줘야 돼요 국가가 그 네. 시스템을. 힘내십시오. 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